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relative acceleration에 대해서, rigid body의 acceleration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 역시 absolute하게 구하기 좀 어려울 때 relative를 이용하는데 relative 중에서도 특히나 translation and rotational component를 가지고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velocity에서 했었던 것처럼 비슷한 건데요. rigid body의 포인트 A와 B가 있고 각각의 acceleration이 이렇게 다를 때 이 acceleration A를 뭐 B도 상관없고요. 다른 포인트의 acceleration과 거기서로부터의 그 상대 가속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A와 B가 translational 하는 모션에다가 B를 중심으로 해서 퓨어하게 A가 로테이셔널 모션을 했을 때 그때의 그 acceleration을 구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때 이 acceleration 컴포넌트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로테이셔널 모션의 액셀러레이션은 그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 또는 레디알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나누게 되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됐었죠? 리지드 바디일 때 하나는 R 세이라 더블 닷 R 알파였고 노멀 방향 센터 방향으로는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R 오메가 제곱 이 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 가속도가 벨러시티처럼 오메가 크로스 R 요 한 텀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텀, 탄젠셜 방향과 노멀 방향 또는 R 세타 방향이 있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러시티하고 매우 비슷한데 액셀러레이션의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두 개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도 다뤘던 문제 있는데요. 똑같이 풀 때 이제는 이제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액셀러레이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키지 A, B의 액셀러레이션과 이 B라는 포인트의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키네마틱스 프로블럼이니까 프리버디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고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상대 운동을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하는 점은 A점이었었죠. 마찬가지로 A점에서 B를 바라보게 되면 세타 방향으로 이런 로테이션이 있게 되고요. B라는 점이 그때도 A의 트랜슬레이션과 B의 로테이션으로 정의됐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A의 가속도 역시 A에서의 액셀러레이션과 상대 액셀러레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트랜슬레이션이 벨라시티일 때는 이제 그 바의 노멀한 방향, 이 탄젠셜 벨라시티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점의 앱솔루트 액셀러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탄젠셜 방향이 아닌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R 오메가 낫의 제곱 이렇게 센터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일단은 센터 쪽으로 작용하는 것과 A에서 B를 바라봤을 때 가속도 이 가속도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죠. 탄젠셜 방향의 속도. 왜냐하면 그 오메가가 컨스탄트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과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여기 지금 오메가는 A, B로 이 오메가 제로와 물론 이 경우에는 같지만 제너럴리 틀린 경우고요. 여기서의 알파 역시 이 바 A, B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는 걸 알고 각각에 대해서 풀면 되고요. 이제 문제처럼 A, B도 구하라고 하고 이 알파도 구하라고 하는 경우엔 마치 하나의 이퀘이션에 두 가지 언노운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성분을 하나씩 따져보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메가 AB는 앞에서 구했었습니다. 오메가랑 같다고요. 성분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구하면 됩니다. 이 다음 장에 넘어가서 마저 풀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벡터 식을 쭉 한번 그 식으로 나타내면은 나타내면서 그 벌티컬 방향의 그 가속도가 그러니까 B의 결국의 가속도는 이 벌티컬의 가이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없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키네마틱 컨스트레인트인데요. 따라서 이 벡터 값을 다 넣어놓고선 그때 I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것이 0이 되게끔 이것이 0이 되게끔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값을 알 수 있게 되고 알파 값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또 문제에서 요구했던 가속도를 알게 됩니다. 자, 역시나 이런 벡터의 관계들이 맞는지 그래피컬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의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탄젠셜과 노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노말만 갖고 있다고 치면 이 벡터 합이 결국은 축을 따라서 얼라인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다 벡터를 더해가지고 해보면 이 최종 합이 이것과 얼라인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방향 맞았으니까 탄젠셜 방향이 틀렸나 보다 해서 탄젠셜 방향을 다시 바꿔봤습니다. 이거의 두 개의 합에다가 A라는 레퍼런스 점에 가속도를 더했는데 역시나 총 합이 벡터 합으로 리절턴트 액셀러레이션이 얼라인 되지가 않아요. 어디가 틀렸지?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방향은 맞았는데 이 크기가 틀려서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 방향의 가속도를 매우 크게 잡아줘야 이렇게 크게 잡아줘야 거기서 A라는 점의 트랜슬레이셔널 액셀러레이션과 합쳐져서 결국에는 리절턴트하게 엑시스 축 쪽으로의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Relative Acceleratio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벨러시티를 잘 공부했다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두 개를 합쳐갖고 하는 이 어프로치 익숙하실 테고요. 단 하나, 액셀러레이션의 경우에는 로테이션 하는 경우에 탄젠셜 컴포넌트와 노멀 컴포넌트 또는 R 컴포넌트와 세타 컴포넌트가 있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